예전에 저탄고지 하셨을 때랑 지금처럼 빵 삼식 하셨을 때랑 근데 제 체감상 저탄고지 때 진짜 너무 잘 빠졌었거든요. 첫 한 달이? 한 달, 두 달이? 그때 제가 성인 되고 나서 46번 게 한 번인가 있는데 그 한두 달 사이에 46을 그냥 봐버렸으니까 저탄고지가 진짜 빨랐죠. 그러니까 저탄고지에 미쳐버렸었죠, 그때. 그 뒤로는 다시 46 보기 어렵게 했는데 과몰입했었죠. 그렇게 잘 빠졌어가지고. 저탄수를 많이 감량했다가 무혈경도 오고 빵 폭식 폭투가 시작됐어요. 무혈경은 그대로고 폭식 폭투는 많이 극복한 상태예요. 지금은 밥도 적당량 먹어주고 있는데 감량이 더뎌지면 자꾸 탄수를 줄이고 싶어져요. 탄수를 자꾸 줄이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더 안 빠지겠죠. 탄수 줄여서 많은 감량을 했다 보니 옛날처럼 또 줄여서 감량하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저는 저탄고지 식단의 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탄수화물을 줄이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탄수화물을 줄여서 지방 대사를 막 잘해가지고 케톤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체지방을 다 에너지로 갖다 쓰고 이러면 너무나 좋겠으나 다시 또 공부해보면 그 상황은 기아 모드라고 해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탄수화물이 없어서 체지방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 그 상황은 기아 모드고 어쩌면은 저탄고지 식단은 그 기아 모드를 더 이렇게 몸에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탄수화물은 한두 달 사이에 10kg 빠지셔서 맞아요. 이렇게 빠지면은 진짜 전 중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탄고지 했던 전체 기간 중에 제가 즐거웠던 건 앞에 고작 한두 달인데 그 한두 달의 즐거움에 완전히 그냥 중독돼 버려가지고 뒤에는 잘 되지도 않는데 계속 붙들고 놓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키토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 보면 저게 정답인가 싶다가도 저탄수 식단 후에 과자, 초콜릿, 빵 폭식 하게 됐던 걸 생각하면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맞아요. 저는 이제 키토 다이어트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이론이 정말 홀리게 만드는 정도로 되게 완벽한 이런 설명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튼 뭐가 됐든 간에 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좋다고 한들 나한테 좋은지는 진짜 먹어봐야 해봐야 아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빵식으로 몇 끼니 배부르게 먹으면 빵의 특성 건조하다 중량이 작다 중량이 작은 거에 비해서 열량이 높다 이 특성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배는 안 차는데 먹으면 배부른 효과는 크지 않은데 열량이 충분해서 식욕을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고 감량이 된다. 이 측면을 장점으로 보는데 빵으로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럼 밥으로 배부르게 먹은 거에 비해서 열량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더 많이 찝니다. 배를 가득 차게 드시는 성향이면은 빵보다는 밥을 먹는 게 살이 덜 찔 거예요. 열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2개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샌드위치 1개가 뭐 200g 언저리에 400~500칼로리인데 2개면은 1000칼로리 거의 다 되잖아요. 그건 많을 것 같아요. 한 끼로는. 한 달간 먹고 싶은 메뉴를 매일매일 다 먹다 보니 살이 쪘고 옷이 작아졌지만 이제 음식 집착이 사라지고 루틴을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아,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필요했다. 정말 맞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되게 힘드셨던 분들 있잖아요. 자꾸 식욕이 올라와서 힘들으셨던 분들. 당장 이걸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진짜 지금 뚜벅초님처럼 원 없이 먹어보고 찌는 거 확인하고 식욕 괜찮아지는 거 확인하고 이런 기간 정말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당장 이제 뭐 살찐 모습 그 거울 속 모습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먹으면 음식 집착 사라진다 이런 거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먹고 싶은 거 먹어주니 나중 가서는 양 조절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외식 가서도 입 안 터지고. 저는 가끔 씹고 뱉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 달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 아예 안 하게 되었어요. 다이어트보다 값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살 빼버려. 맞아요. 저도 이거 너무 공감해요. 다이어트보다 값진 결과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다이어트하고 뭐 유지도 할 수 있고 혹시 또 찐 다음에 또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1년 넘게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한 젤리, 초콜릿, 과자, 빵, 떡을 모조리 끊고 지냈었어요. 점점 뭘 먹어도 만족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서 샐러드 및 클린식을 한 트럭씩 먹었더니 살이 점점 찌더라고요.
최근에 건강식 먹어도 살 못 뺄 바에야 내가 먹고 싶은 것들 적당히 먹자 싶어서 매일 젤리, 초콜릿, 과자 조금씩 먹었는데 그제서야 식사량이 줄고 음식에 덜 집착해요. 살도 빠지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먹어서 식욕이 안정되고 그 식욕 안정이라는 게 정신적 안정도 되고 그 몸의 어떤 신체 소화기관 이 안정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공유해주셔서. 감량기 중 약속이 많은 주간의 식단과 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감량 기간이다 보니 최대한 약속을 안 잡으려 했는데 감량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속을 아예 안 잡을 순 없더라고요. 파워 2인지라 약속을 안 나가면 심심하고 우울해져서 아예 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약속을 나가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메뉴를 먹어야 해서요. 그때 양 조절밖엔 답이 없겠죠. 한 주에 2, 3일 정도 저녁 약속이 있어요. 없습니다. 약속을 컨트롤하는 것도 다이어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부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괜찮은데 이게 파워 2 성향이신 분들은 어렵죠. 아이디어하게는 나가서 양 조절을 한다인데 사실 양 조절이 쉬울 리 없고 양 조절이 된다 한들 감량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량에 진짜 집중하는 시기다 그러면 좀 외롭고 힘든 그거를 견디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에는 약속은 저는 감량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치팅데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으니까 근데 저는 워낙 약속이 없는 편이긴 했지만 여튼 치팅데이 때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감량할 때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산책해도 소화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 먹기 전 산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산책이 곧 소화는 아니니까요. 산책한다고 해서 소화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산책을 해버리면 오히려 또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잠을 못 자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잠을 자야 소화가 되셨을 텐데 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거기 산책은 오히려 더 피로감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신진대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된 이유가. 감량하고 싶으면 절대적으로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나 대사가 떨어지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기초대사량이나 대사는 일부 떨어질 겁니다. 감량을 하시면. 근데 과하게 무리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엄청 걱정할 정도로 대사가 아예 안 될 정도로 그런 몸을 만든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너무 막 대사가 안 되는 것 같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치팅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항상 체크하시면서 가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살이 안 빠지는 거는 살을 또 영원히 계속 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한계치가 되면은 식사를 충분히 감량될 만큼 해도 안 빠지는 상황은 올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 갉아먹을 정도로 식사량을 줄여가지고 완전히 건강까지 잃는 상태를 만드느냐 그 정도는 아닌 상태에서 내가 외적인 만족과 나의 어떤 건강의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지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웬만큼 적게 먹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기초대사량이나 대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으니 감량하고 싶으시면 그쵸. 감량에 집중하시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대사가 떨어지고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계속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항상 과정이 있고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면은 몸에서 계속 신호를 줄 거예요. 그때 반응하시면 됩니다. 반응해서 대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칼로리 너무 적게 먹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루 고기, 야채, 소량의 탄수 먹는데 9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탄수가 소량인데 900칼로리면은 900칼로리보다 더 적게 먹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먹는 단백질 있죠. 먹는 단백질도 고기의 단백질도 우리가 열량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먹는 거는 에너지를 안 쓰여요. 거의. 단백질은 뭐 머리카락이 된다던가 다른 뭐 호르몬을 만드는데 쓴다던가 근육이 된다던가 그런 걸로 먼저 쓰거든요.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이는 경우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근육을 가져다가 당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손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딱 그냥 900만 들으면 900칼로리 부족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걸 먹고 못 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백질 위주라고 하면 칼로리 되게 적을 수 있습니다. 당장 쓸 에너지는 없는 그런 상황.
끼 나눠 먹는 연습 중인데 이따가 또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꾸 한 입만 더를 외치게 되네요. 후식 입이 너무 길어지는 건 이따가 또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완전히 무의식까지 가려면은 그 새끼 먹는 생활이 진짜 내가 그 먹는 상황들이 정말 누적돼야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이 행동이 누적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후식도 당기면 한 번씩 드시고 지금 당장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연습 중이고 초반이니까 잡아가는 단계니까 어쩔 수 없다. 한 입만 더를 외치는데 한 입에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입이 두 입 되고 두 입이 세 입 되고 그게 문제인 거지 한 입은 또 상관은 없어서. 특정 음식 갈망이 지속적으로 크게 올라오는데 그게 누가 봐도 불건강한 음식, 예를 들어 로제 엽떡 같은 거면 어떡하죠? 증량과 건강 리스크. 전 치팅데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면 뭐 먹을 땐 증량하겠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식단을 하니까 이 오른 거는 6일 식단하면은 이제 관리는 될 거고 건강 리스크 같은 것도 건강도 로제엽떡 하루 먹었다고 해서 몸이 막 망가지지 않거든요. 6일 잘 하시면 하루 로제엽떡 먹은 거는 6일이 커버를 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 전반적으로 잘 먹다가 하루 어떻게 먹느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서 치팅데이 추천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치팅데이는 먹고 싶은 고칼로리를 먹는 게 아니고 감량이 더딜 때 평소 먹는 양에서 조금만 늘려서 몸을 놀라게 만들어서 감량의 속도를 붙이는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치팅데이는 식욕 채워주는 용도로 먹고 싶은 거라 전 너무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좋거든요. 식이장애 식욕 측면에서는 전자의 치팅데이 방법은 그럴 것 같아요. 평소 먹는 양에서 조금만 늘려서 괜찮다. 그래서 안 터지면 괜찮은 거죠. 오히려 더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터지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더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터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애초에 그런 어떤 기대는 좀 버리고 감량에 대한 기대는 아예 버리고 식욕을 채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식욕 조절이 안 될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면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많이 먹거나 아예 식단만 조금 이렇게 먹거나 그래서 그 중간을 찾아갈 수 있으면 다 너무 좋은데 그 중간만 먹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